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라고 저희들이 부담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친일을 하고 있는 족속들이잖아. 이런 놈들이 나서니까 이 친일 매국노들이 사방에서 커밍아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세종시에 그 태극기 걸었던 놈, 네. 이제 지가 영웅이 됐다고. 스타래 지금. 지가 스타가 됐다고 나와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녀. 근데 생긴 게 네. 김태형 똑같이 생겼어. 목사랍니다, 목사. 세상에. 와. 진짜 비호감이야. 뭐라 그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신을 일장기남이라고 지칭하면서. 일장기남, 씨. 저 양국 관계가 우호 속에 미래지향적으로 가길 바라며 일장기를 개항했는데 대스타가 될 줄 몰랐다. 저는 외가가 모두 일본이며 외삼촌은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경찰 생활까지 했다라고 뭐 친일 매국노 입을 경성제국대가 자처한 서울대. 거죠. 그러면은 일본으로 꺼져! 개새끼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있어요. 씨발놈아. 생긴 것도 이게 더럽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일장기 흔든 것도 소녀상 옆에서 했어. 그러니까. 미친. 소녀상 앞에. 아니, 이걸 냅뒀단 말이야, 대한민국 경찰이? 응?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 꺼지라고 너네 나라로 꺼져! 진짜 미친 짓이야. 씨발놈아. 저런 놈이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저런 놈이, 교인들을 모아갖고 무슨 설교를 할까 싶어요. 무슨 설교를 할지. 참 참담하고 부끄럽기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저 새끼 일본 토픽에도 나올 거예요. 진짜. 생긴 것도 박지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니네, 다 닮았어, 이씨. 짜증나게. 걔네들 다 친척이야! 살쪄가지고 새끼들. 이런 미친 민간인이 기어 나오지 않나. 심지어는 충북지사란 놈이. 난 정말, 나 열받아서 이게 읽지도 못하겠어. 기꺼이 네. 친일파가 되겠다. 김영환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에요. 옛날 민주당 저기 또 닮았어, 이씨. 저 국민의당 있었던 애. 민주당. 그리고 이 사람 원래 운동권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아무튼 그래서 저 시민단체 있을 때 이 사람 두둔하는 분도 봤는데 옛날에. 아무튼 그럴 사람인가 아닌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충북지사 누가 나 닮았대, 이씨. 나 진짜 열받네. 이거는 기분 진짜 나쁜데요. 송 작가님한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친일파는 아니에요. 저는 귀염상이에요. 저런 비호감 아니에요. 뚱뚱하다고 다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편들어주는데? 통통하다고 했죠. 그러면 충북지사를 뽑은 사람들은 그 시민들은 도민들은 친일파를 자기 지사로 뽑은 거야?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이거를 네, 진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나는 너무 정신머리가 무서운 게 있는 거야? 이게 밑바닥이 아닐 것 같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난 경희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게 밑바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밑바닥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닥에 버러우에 있던 이 친일파들이 그냥 다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 그게 거야.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런 새끼들하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와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같은 민족 이러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게 소름이 끼친다는 거야. 이 나는. 새끼들이 오버로드를 날려봤거든. 날려봤는데 우리 진영 쪽에 별다른 대비가 없고 허술하게 이제 충분히 무너뜨릴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니까 이것들이 버러우에 있던 저글링들, 히드라들이 올라와갖고 전부 다 지금 우리 진영 쪽에 대해서 침뱉고 있는 거잖아. 네. 이럴 때 핵을 쏴줘야 되는데, 응? 한 방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김영환 이 사람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네. 그럼 니도 가. 저기 이 아니, 사람이 혈압이- 네. 윤석열과 박진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정말 정신병자 아닙니까? 새천년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15대, 16대, 그 다음에 뭐 홍보위원장, 대변인. 이것들이 잘못된 수박과 이 안철수의 합작품입니다. 이런 놈들이 국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정부 때는 과기부 장관이었어 또. 김대중 대통령 때 과기부 장관이었고 새천년 민주당 대변인. 아니 이 민주정권에서 그만큼의 수혜를 받았던 놈이
어떻게 해갖고 지금. 근데 2016년 국민의당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하다가 국민의당 망하면서 저 미래통합당으로 갔다가 그냥 결국 저기 국짐으로 간 거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출세하려면 나라를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나 최근에 그 생각도 했어. 우리가 왜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책에서 구한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갔는지를 글로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걸 글로 배우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그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 넘겼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가능해? 아니 나라에 얘네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반대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저는 그냥 그래서 머리로만 외워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눈앞에 현실을 펼쳐주는 거야. 자, 너 국사책에서 봤던 거 이해 못했지?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 못했지? 지금 봐라. 이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단다. 라고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개거품 물면서 뒷목 잡아가면서 미친 짓이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하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잖아. 구한말 때도 똑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 민주당에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국민의당 갔다가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결국에 이 사람은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내가 친일파가 되든 상관없이 내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인데 민주당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민주당이 어떻게 돼도 모르겠고 검찰이 어떻게 하도 모르겠고 나는 내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투표를 한 놈들이 있잖아요. 이런 놈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놈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전부 정리를 해야 진짜 어마어마한 청소를 해야 이 나라가 진짜. 끝난다는 거죠. 이건 자, 청소를 해야 돼. 과거에 독일은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KBS 보도가 나와서 KBS 왜 이런 걸 보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독일은 정부와 가해 기업들의 주도로 재단을 설립한 뒤 외국인 강제 노역자에게 배상을 했는데요. 당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던 모든 이들을 추모한다며 독일 국민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강제 노역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과 독일 정부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이제 외국인 강제 노역자에게 배상도 했습니다. 대상자는 166만 명이었고요. 배상 비용은 6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66만 명한테 독일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전쟁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모아가 자기네들이 한 거야. 근데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 돈으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도대체가 너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한일 청구권에 관련된 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보상 조건으로 해서 무상 3억, 유상 3억 달러, 6억 달러와 그 다음에 민간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까지 한 8억 달러 정도를 받았어요. 그 중에 6억 달러 중에 우리 진짜 징용에서 사망했던 분들한테 돌려줬던 금액이 60억 수준입니다. 1인당 30만 원을 준 거예요. 30만 원? 네, 징용 사망자들 중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확인이 되는 분들. 이렇게 확인 절차가 아주 젖 같은 절차죠. 이 사람이 징용 갔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둘 이상을 증명해낸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두당 30만 원씩을 줬어요. 6조 원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 나머지 금액 갖고 뭐 한전도 세우고 포철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도 짓고 했다라고 말하면 뭐 국민 전체를 위해서 활용된 금액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에 사망자한테만 이 기금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당한 노동행위를 통해서 임금 착취를 당한 부분을 비롯한 그 모든 부분 안에서의 실질적인 배상은 거의 전무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리고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런 똑같은 2차 대전이잖아요. 똑같은 피해였고 우리는 오히려 이쪽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국가들은요, 일본한테서 공식적으로 전범 피해국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 보상 차원에서, 경제 협력 보상 차원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승전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이랑 같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승전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패전한 일본의 한 베이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배상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라는 거야. 그 당시에 우금치 마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금 명목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명목이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뭐 한일 미래 뭐 발전기금, 미래 청년기금 이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잖아. 자, 이와 같은 짓거리를 왜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느냐? 돈을 요구할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법적 개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그림의 배경에는 앞으로 일본이 추구하려고 하는 북일 수교에 있습니다. 북일 수교를 하게 되면 북한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은 400조입니다. 400조. 우리 현재 시세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았던 시절하고 시간이 지나 놓고 보니까 뭐 금액의 차이는 크지만 어찌됐거나 그 정도를 지금 일본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하고의 협상 결과와 배상 내용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즉 북한하고 유리한 협약과 북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 무리한 조항들을 억지로 떠넘기고 있다는 거지. 결국 이러다가 나중에 일본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든 경제적 조약을 맺게 되고 그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 우리나라의 돈이 아닌 일본의 자금이 북한을 잠식해갖고 어떠한 형태로 이게 악용될지 모르는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북한이 돈 앞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을 선택해가지고 그쪽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우리를 왕따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미일 연합 해군이 지금 NNL, 그러니까 북한의 동해안 NNL 수역 안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이 쏘아올릴 ICBM을 추적해갖고 격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김여정이 만일 그런 훈련을 하거나 실제 격추가 일어나면 전쟁 상황으로 인정하겠다. 내지는 그에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미 한미일이 최신 전력들을 합쳐가지고 야 니네들 전력 자산에다가 이거 해갖고 북한이 또 시험 삼아서 ICBM 탄도미사일 또 쏘면 이번에 한번 동해안에서 격추시켜보자. 이거를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야. 북한 측 주장은. 만일 이게 실제로 가능하고 된다고 치면 무슨 뭐 대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안보 이런 거 미사일 대비 이런 것들을 체계를 완성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북한 자체를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봉쇄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미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따위 훈련지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빨리 체포해야 돼, 이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감에 이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죠. 일단 민주당 당원 가입하면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일단 힘을 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것까지 저는 이게 최선이에요 하시는 분 좋아요. 그것까지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게시판에 글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지역구 의원한테 항의 전화 계속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진보 유튜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력이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 방송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러분 한 분이 더 알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행동해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행동에는 여력이 되시는 대로 본인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 한국 내에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자꾸 해외 공적 원조를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인연 닿는 사람부터 도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연이 닿아서 그쪽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확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익히 경험을 했잖아요. 결국은 풀뿌리로 밑바닥에서 돌을 하나하나 튼튼하게 쌓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영웅처럼 샥 칼을 휘둘러가지고 총 팡팡팡팡 쏴가지고 그냥 싹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돌아올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없고요. 우리가 차근차근 돌을 쌓아줘야지 우리가 튼튼하게 쌓아놓은 돌 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춧돌은 우리가 쌓아야 돼요. 그건 우리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하다가 어디가 더 바닥일까 생각하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언론도 조용하고 다 뭔가 조용한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이거 친일까지 가네? 이거 독도까지 팔아먹겠네? 나라 아예 일본에 넘기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다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뭔가 큰 그림이 아닌가.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아직 1년 남았지만 그 사이에 계속 이런 것이 누적될 거잖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까지 누적됐는데 아예 국토까지 팔아 넘길 것 같은데 저쪽이 이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1년 동안 더 많은 헛짓거리를 할 거잖아요.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그렇죠. 그러면 투표에서 결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아까 뿅 하고 나타나서 샥샥샥 무찔러 줄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 한 힘들긴 사람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배지 그러니까.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금 힘든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듣는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말하는 저희도 힘들다는 점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을 약 올리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